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미국과 EU에서 러시아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 제재에 이어서 이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도 제한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러시아 금융거래 차단에 들어가겠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 45,000달러 부근에 강한 저항을 받고 다시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슈와 차트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그렇게 급락은 아닙니다. 그동안 또 많이 내려갔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가 주식과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흐지부지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그 주식과의 디커플링 현상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이번에 그 러시아의 그 국제 금융 제재에 따른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을 보면 그동안의 전통금융이 얼마나 문제점이 많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또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또 새로운 화폐로서의 능력들이 또 뛰어나게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도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것들이 공략했던 것들이 좀 수익으로 나왔던 모습이 또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떤 코인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앞서 비트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45K 부근 이제 저항 맞고 살짝 눌리는 구간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지금 피보나치로 봤을 때는 약 0.5 라인까지는 조금 내려 찍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높게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통 금융의 지금 문제점을 이번 전쟁 이슈를 통해서 조금 어떻게 많이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루블화 가치 하락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 암호화폐의 굉장히 많은 활용도 지금 전쟁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음으로써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비트코인이 살짝 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트 원래 기존 시장은 이제 비트가 살짝 눌리면서 알트에 수급 많이 돌아오는 이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선적으로 지금 알트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점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굉장히 많이 높다. 약 44%로 굉장히 많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거기서 일단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미가 조금 낮아질 때 알트들 다시 한번 불장이 찾아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비트마루님의 좋은 추천 종목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드린 이제 크립토닷컴 체인 업비트에는 크로노스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이 점 참고해 주면서 크로노스도 지금 잘 보시면 한 10% 이상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점들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장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의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 반등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전쟁 이슈로 인해서 전통금융 가치가 다시금 회의감을 느끼는 반면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는 오르고 있다라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는 악재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악재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불안해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중점을 두고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트래블룰 적용입니다. 자, 이 트래블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좀 잘못 들으신 분들은 트래블룰이 적용되면 업비트나 또는 빗썸에서 다른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지도 못하고 다른 거래소로 보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시장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트래블룰이 뭔지 그리고 이 트래블룰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FATF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고를 한 내용들이 뭐냐? 지금 해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의 사건들을 보면 익명성이 강조되는 코인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코인을 해킹하고 그것을 개인 지갑으로 빠져나가서 현금으로 인출할 때 그거를 찾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 자금 세탁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실명 인증된 계좌로만 보낼 수 있게 하자라고 권고사항이 나온 거고요.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국내 대한민국에서 3월 25일부터 이 특근법에 따른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따른 트래블룰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다른 거래소에서 한국 국내 거래소로 입금이 안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이 송수신자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에
절차가 주지 입금을 안 시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입금은 개인 계좌든 해외 거래소든 상관없이 국내 거래소로 코인에 대한 입금은 다 되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코인을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해요.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서 매매라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라고 원화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소가 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요. 아니면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는 코인을 다른 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게 이제 트래블러에 적용이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명 계좌 인증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실명 인증이 되지 않고 누구한테 보내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 보낸다라는 겁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메타마스크는 국내에서 이제는 전송이 안 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거래소로 전송하는 건 되지만 거래소 내에서 메타마스크로 전송하는 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좀 불안해 하시냐면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 따른 그렇게 시장의 격차가 업비트에서 뭐 얼마인데 예를 들면 바이낸스에서 얼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 간에 보내지를 못하니까 서로 간의 격차가 더욱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빗썸하고 코인원은 트래블루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국내 거래소에서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어느 거래소, 실명 인증이 된 어느 거래소에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코인이 이동을 할 수 있어요라고 정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라든지 FTX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대형 거래소들은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다만 업비트에서 아직까지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은 정말 이 트래블루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악재가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해하는 것만큼 악재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코인이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주식처럼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주식처럼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금 세탁은 코인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다는 생각 자체가 일단 코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엔 자금 세탁을 막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투자해서 정정당당하게 수익 볼 수 있는 거는 그대로 상관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됐을 때 이 해커들이 코인을 빼내려고 하다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거래소로 없는 지갑으로 빼내려고 해서 피해를 막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킹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코인에 대한 악재 이슈를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충분히 악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것들을 또 불안해하시냐면 이번에 좀 넘어가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입니다. 자, 3월에 지속적으로 2월에 하락했던 이유가 암호화폐 금리 인상, 그 일반 전통금리 인상에 따른 암호화폐 하락이 상당히 큰 이유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3월에 과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 상황에서 루블화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정말 전통금융의 시장이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안 좋아진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냐 없냐. 만약에 금리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급등할 것이고, 금리 인상을 강행한다라고 한다면 암호화폐는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안 심리가 있었을 건데, 자, 우선 0.25% 금리 인상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니라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0.25% 하는 것을 권유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악재가 되지 않았냐면, 원래 이제 당초에 그 연방준비제도 의사회에서 금리 인상을 예견했던 퍼센티지가 0.5%였어요. 그동안 이미 암호화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선반영이 돼서 하락이 된 상태고요. 하락이 됐는데 0.5%로 올린다라고 해서 그거에 따른 선반영으로 하락이 된 겁니다. 그런데 0.5%가 아니라 0.25%로 올라가는 확률이 줄어들었죠. 올라가는 그 금리 인상폭을 줄어들고 올린다라고 했을 때 0.5%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선반영으로 하락 장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좀 차질이 생겨서 0.25%밖에 안 올리는데 그럼 내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아래에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 더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렇게 불안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잠시 후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을 봤을 때 정말 급락 장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뚫지 못했던 저항대 라인을 이제 막 뚫어주고 그 다음 저항대 라인에서 이전에 뚫었던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뀐 상태에서 횡보 장세, 박스권 장세가 지금 새롭게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현상, 그리고 이번에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전쟁에 따른 전통 금융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은 조금 이제는 호재성에 좀 기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두려워하실 만한 악재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제 3월에 있을 트래블룰 시행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걸 인해서 앞으로 좀 가격 하락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트래블룰 자체가 이 시장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좀 해결을 하고 실명 계좌를 통해서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악재들을 좀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파월 의장의 발언과 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악재가 선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건 우리에게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악재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발 악재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암호화폐의 좋은 순기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순기능을 보여주는 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정부한테 직접적인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은 이번에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는데, 여기에 있어서 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이걸 악용하는 지금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계정의 주소를 거의 비슷하게 따가지고 뒤에 도메인을 org 또는 com을 통해서 이제 조금 다르게 도메인을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가짜 이제 지갑 주소를 이제 공개적으로 올려서 그 지갑 주소에 이제 암호화폐를 전송하게끔 하는 이런 사기 행각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는 좀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크라이나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거기에 나온 이제 암호화폐 지갑 주소에 이제 조금 기부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사기 행각 같은 게 언제나 이제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사기 행각 같은 게 조금 줄어들고, 이런 게 이제 이런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전체 시장을 흐려놓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 찾아서 처벌을 받거나 이제 이런 트랜잭션 주소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제재를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파월 의장 청문회를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마루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2.5, 0.5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해 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파월 의장의 조금 애매모호한 태도입니다. 일단은 0.25를 좀 지지한다고 했지만 마지막에 하지만 0.5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이게 지금 뭐 0.25로 하겠다는 건지 0.5%를 올리겠다는 건지 정말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마 3월 15일에서 17일 나오는 FOMC 연준 회의에서 나올 것 같고요. 3월 10일 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에 대한 2월 데이터를 또 얻게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배럴당 지지난주만 해도 90달러 선이었는데 오늘 이제 보니까 112에서 115달러까지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지금 휘발유 가격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유류세 할인 20%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스위프트 제재 굉장히 조금 러시아를 압박하고 좋은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러시아에 들어간 자금이 돌지 못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 투자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반도체 공장들 뭐 삼성, 뭐 LG 굉장히 많이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SK 등 있는데 지금 자금이 돌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이 돌지 못하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도는 거, 암호화폐를 통해서 도는 것도 정말 좋지만 큰 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이 지금 묶여서 러시아 은행에 묶여서 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지금 러시아 국가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99.7% 이상 하락하는 식을 보여주면서 거의 뭐 지금 상장 폐지 수준을 이제 밟고 있죠. 여기에 있어서 투자한 투자금들 하루 아침에 이제 종이 조각이 거의 돼버린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스위프트 제재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장기적 흐름으로 돈이 유동성이 돌지 못하는 거, 러시아에 들어간 자금 굉장히 많고요. 러시아는 전 세계 3위 산유국입니다. 3위 산유국인데 여기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거, 이게 지금 비단 암호화폐 시장의 순기능을 해주고 좋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된다면 돈이 되지 못하고 러시아는 또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고, 디폴트 선언이 되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파생 상품들, 전통 금융에 있는 상품들 굉장히 뭐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 금융에서 또 디지털 화폐로 이제 많이들 오겠지만 우리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호재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악재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화해를 하고 스위프트 제재도 좀 풀어서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이 같이 조금 공존하면서 좀 좋은 모습 만들어내는 시장이 되길 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또 지금 어제 파월 의장 얘기 들어보면 지금 노동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0.25, 0.5 나도 잘 모르겠다라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조금 보여줬는데 좀 이미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1월달, 2월달에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해놨습니다. 거의 0.5 인상을 목표로 두고 선반영을 많이 해놔서 조금 유동성을 낮춰준 이런 상태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비트코인 지금 45K 부근 굉장히 저항을 맞고 있는데 45K 간단하게 뚫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 지금 지지라인 45K 뚫어준다면 그 위에 상방 라인인 52K까지는 다 열려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0.7K 정도 구간은 가뿐하게 충분히 단기간 내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최근에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죠. 트래블 룰과 함께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 업비트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을 이제 업비트에 이제 뭐 상장을 못 시키는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비트 대주주로서 이제 업비트 말고 제외하고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업비트 두나무 지분을 15.3% 정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분법 이익이 4,889억 원에 이제 배당 이익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4,932억 원, 약 5천 원 가까이를 이제 두나무에서 이제 카카오가 벌어들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카카오 너네가 대주주인데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 보면은 카카오가 이제 관련돼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 보라 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 업비트의 뭐 마로 그리고 이제 뭐 클레이튼 관련해가지고 클레이튼이랑 그리고 그라운드 X에서 만들어 놓은 클레이 관련 코인들 굉장히 많이 업비트에 상장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웨이투빗이 이제 만든 이제 보라 같은 경우가 이제 업비트에서 상장돼서 이제 쓰이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너네 이제 관련 있는 회사가 관련 있는 회사의 종목을 너네 이렇게 상장해 놓은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두나무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약 77% 이상의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약 80%니까 독과점 시장에 이제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이제 큰 대규모 이제 상장사의 이제 관련 이제 자회사의 코인이 상장되어 있다는 점들은 조금 우리가 정말 투명한 거래 환경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을 추구하는 이런 탈중앙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돼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 있었던 카카오와 두나무 이슈와 또 이제는 우크라이나 돕는 이 악용 암호화폐 스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로 요즘 주변에서 많이 이 암호화폐 돕기 운동을 하시는데 대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가장 안전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 호재가 우크라이나 이슈인데 지금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우선 이 부분이 호재인지 아닌지 좀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가 상당히 이제 무시를 받아요. 왜 무시를 받냐면 암호화폐는 정말 쓸데가 없고 기존의 전통금융이 있는데 그냥 투기로서의 암호화폐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서 우리는 확실히 느낀 게 뭡니까? 바로 지금 전쟁이 나왔어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에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돈을 지원하지 않느냐? 어차피 전쟁이 나게 되면 기업들 무너지죠. 당연히 인플레이션 나올 거죠. 전통금융은 하락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에 제가 무엇인가 지원을 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전통적 해지 수단이 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주고 싶은데 금을 보내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암호화폐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생기고 나서 있으면 안 되지만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전통금융 하락되고 금도 너무 무거워서 보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통한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을 합니다. 자, 이거 자체가 암호화폐의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1일 하루 조달의 금액이 2,6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로 조달한 게 2,600만 달러인데 국내 돈으로 환산을 하면 314억 정도가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조금씩 우크라이나에 주면서 그럼 우크라이나는 그 암호화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게 더 궁금하시잖아요. 실제로 314억 정도를 받아서 그중에
$1,400만 달러는 이미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군사적으로 실제로 사용을 하고 그걸로 화폐로 바꿔서 무기를 사고 그리고 뭐 사람들 병사들의 밥을 지급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유용하게 지원이 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암호화폐는 이제는 활용성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사례들을 보더라도 지금 암호화폐는 활용할 곳이 상당히 많다. 암호화폐가 활용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호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지만 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에어드랍을 해주려고 했어요. 만약에 코인에서 사서 지원을 하면 에어드랍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에어드랍을 우크라이나 정부를 사칭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푸핑이라고 하죠. 호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발표하기로 한 6시간 전에 이미 코인이 발표돼가지고 이거 다 사라. 라고 하면서 정말 사칭하는 계정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이 에어드랍에 대한 계획은 전면 취소라고 대신에 추가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 대체불가 토큰이죠. NFT를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NFT를 이용한 이런 지원 독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코인의 문제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금융에도 지금도 은행 터는 사람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해킹 사건 지금도 있어요. 이거는 코인의 문제,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자체를 잡아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코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이런 우크라이나의 이런 사태 덕분에 코인의 활용성을 좀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인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코인을 인정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길 것이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예를 들면 어디냐면 스위스의 루가노 지역에서 비트코인을 사실상의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금융이 잘 발전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 스위스에 추크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추크 지역은 2017년도부터 크립토 허브라고 해서 이 추크 지역 안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추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겨나고 그 안에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스위스 추크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루가노 지역에서도 테더사와 함께 협약을 해서 전 세계 루가노 지역에 있는 200개 이상의 점포와 기업 안에서 암호화폐를 어떤 암호화폐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지불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지금 이번에 계획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스위스 루가노에서도 했고요. 추크 예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뭐 마포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그리고 서울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크립토 허브 지역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조금씩 이제 특근법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트래블로이도 진행이 되고 있고 주식과 디커플딩도 되고 있고 제재도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코인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지나갔다. 이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인의 존폐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인 시장만 하락을 하면 이젠 코인은 끝인가요? 영원으로 수립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하락을 했을 때 코인이 끝인가요? 코인 영원인가요? 하시는 분들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급락을 했는데도 대부분 이야기하시는 게 뭐였냐? 가장 크게 이야기하시는 게 시즌 종료인가요입니다. 이 시즌 종료라는 건 뭐냐면 상승장이 끝나고 일단은 일단락되고 종료가 됐다가 다음 또 제2의 시즌, 제3의 시즌을 기대한다는 내용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인식 자체 그리고 정부의 코인의 인식 자체가 정말 없어져야 되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 코인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발전하고 공존하지만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활용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고 또 암호화폐로 인한 이제 결제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 메타버스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는 살던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암호화폐가 주도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의 활용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또 스위스에서 과거에는 추크 지역, 이제는 루가노 지역에서 사실상 법정화폐로 쓰이는 게 아니냐. 200개 넘는 점포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정말 이 암호화폐 사용성만큼은 아주 커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NFT 시장 관련한 이제 호재입니다. 우선적으로 엊그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NFT 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률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미국 SEC 증권위원회,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이제 NFT 관련해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규제가 되는 이제 내용은 이제 증권인가의 여부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걸려 있는 소송이 하나 있죠. 리플이 이제 증권인가 아닌지에 대해서 정말 이제 뭐 많이 SEC랑 이제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홀더 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NFT 시장이 이제 커져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면서 미국 증권위원회에서 이게 기존 증권들처럼 이게 뭐 자금을 모이는데 쓰이는지 아니면 이제 네 가지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죠. 이 하위 테스트 뭐 자금을 투자했는지 여부,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투자 수익 기대 여부, 그리고 투자금이 공동 사업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수익의 발견이나 제3자로부터 나오는지 여부, 이 네 가지를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NFT 시장에 좀 적용이 되는지, NFT 시장이 관련해 가지고 NFT를 쪼개서 요거 파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규제가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규제가 들어가면 안 좋다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NFT 시장 지금 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갑자기 슈퍼비가 슈퍼비 관련 NFT를 뭐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NFT 뭐 개나 소나 다 만드네 약간 좀 이런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많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NFT로서의 순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소위 조금 유명한 인플루언서나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NFT를 통해서 수익만을 창출하고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정말 이제 NFT 시장 정말 무수하게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뭐 제 셀카를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뭐 갑자기 자기가 찍은 사진 아니면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린 작품들 굉장히 이렇게 많은데 정말 이 NFT 시장 정말 지금 시장의 초일기고 여기에 있어서 옥석 가리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규제안들은 정말 NFT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NFT 시장도 관련 규제가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기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서 탱크 샤딩 기술 업그레이드 초안이 엊그제 이제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탱크 샤딩이라는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샤딩이랑 조금 다르게 이제 뭐 새로운 이제 블록체인 디자인 구조를 바탕으로 롤업과 이제 샤딩을 두 가지를 이제 합쳐가지고 나온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 실시되어서 적용되는 모델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컨셉을 그려가는 모습에 있었고 여기에 있어서 비탈린 부테락이 여기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기능이다. 너의 이더리움에도 이걸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뭐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신기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랜잭션 속도 굉장히 느리죠. 이 정말 블록체인의 중요한 게 이제 탈중앙화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이제 뭐 확장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다 만족을 하지만 한 가지 확장성 부분 우리 비싼 가스 수수료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누사이퍼를 우리 T 스트레스 홀더로 바꿀 때 나오는 비싼 가스 수수료 때문에 한 번 더 주목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 2.0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롤업 보통 업데이트를 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보통 롤업 기술과 샤딩 기술 이렇게 두 가지가 쓰이게 됩니다. 보통 롤업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레이어드 2에서 수많은 이제 트랜잭션을 실행 혹은 처리를 하고 이걸 다시 L1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는 요런 묶어서 처리를 하는 요런 방식을 이제 롤업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에 있어서 만약에 이더리움의 롤업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약 40배에서 100배 정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비탈린 부테릭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건 우리 사용자들한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트랜잭션 처리 속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이제 샤딩인데 최근에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샤딩 트랜잭션 속도가 약 2,500에서 3,000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이제 샤딩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속도가 나오게 되는데 샤딩 기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노드를 한 번에 쪼개가지고 다 쪼개놓고 각자 이제 정보 중간에 이제 정보 처리하는 이 트랜잭션을 중간에 삽입을 해가지고 여기 중간에서 처리를 하고 각자 노드에 분산화 시켜가지고 각 쪽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제 샤딩 기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탱크 샤딩 기술은 이 롤업과 샤딩 기술을 합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기술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탱크 샤딩 기술은 이게 이더리움 확장성을 위해서 새롭게 나온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처리와 실행, 저장 레이어를 분리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롤업과 이제 실행 체인을 하위 체인으로 분할해서 빠르게 이제 전송하는 이 샤딩 기술을 두 가지로 접목해가지고 나온 이제 개념이라고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분할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 번 더 조금 기술력 업데이트를 하는 컨셉 초안이 지금 개발이 되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랜지션 확장성 속도가 굉장히 낮고 비싼 수수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계속해서 접목시키고 비텔린 부타릭이 계속해서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밀어주는 만큼 지금 암호화폐 기술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약 50만 TPS 정도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니어 프로토콜보다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른데 이 정도의 속도까지 올라가게끔 이제 만든다는 게 이제 비탈린 부테릭의 이제 목표라고 하는데 빨리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이제 가상자산 법인 설립을 이제 본격화하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뭐 투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 굉장한 호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SEC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증권 관련된 규제인데요. NFT도 이제는 증권으로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이더리움 댕크샤딩 업그레이드가 나오면 확장성도 커지고 앞으로 거래 처리 속도도 40배에서 100배까지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더리움 2.0 로드맵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셋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테마로 블록체인을 꼽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는 가상자산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의 특징주부터 살펴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2월 25일에 방송에 나오고 지금 오랜만에 나왔죠. 근데 네. 2월 25일에 공략을 또 같이 드렸던 그 코인이 파워레저라는 코인입니다. 이 파워레저가 제가 안 나오는 동안에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다시 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주, 그 특징주라기보다는 좀 한번 AS 개념으로 해서 혹시나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지금 사시려시는 또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파워레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파워레저 에너지 관련 코인이라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차트를 지금 보면은 자, 그 당시에 제가 추천을 그 공략을 언제 드렸냐면 이 당시에 드렸습니다. 저기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왜 이 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냐, 공략을 해야 되냐.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전의 장세로 한번 가볼게요. 이전에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 근데 어디에서 상승을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라인에서 상승을 하고 올라갔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만 하다가 다시 그 라인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라인을 딱 찍고 밑꼬리를 달고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전에 상승했던 라인이 이제는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리고 이전의 라인에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전에 또 하락 장세, 중요하게 이게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구간까지도 미리 뚫어버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미 바닥인 상태,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올라간 코인을 매수하지 이렇게 내려간 코인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올라간 다음에 매수라는데 오히려 여기서 바닥에서 찍고선 이제 막 살짝 올라갔을 때 빼꼼하고 나왔을 때 이때 좀 한번 공략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여기서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장대 양봉의 시작점 어디서부터 올라갔냐를 보고 공략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매도를 할 때는 장대 음봉의 시작점 부분을 좀 보고 매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서 한번 내려갔고 이전에 이 라인에서 볼게요. 새로운 지지 라인을 받아줬던 구간들이죠. 이 라인들. 요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 라인 음양음 하락세로 뚫린 다음에
내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그 라인에서 지금 저항대 라인을 받고 여기서 다시 양음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1차 목표가를 가져가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최종 목표가는 어디로 드렸었냐면,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음봉의 시작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최종 목표가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매수의 공략 타점 맞았죠. 그리고 1차 목표가 정확하게 맞고 하락 나왔다가 다시 돌파했죠. 그리고 최종 목표가 윗꼬리를 달고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미 보면은 코인은 타이밍입니다. 이미 아래에서 사고 이전에 저항대 라인까지 뚫고 이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올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V자형 반등 패턴이네. 그렇다면 여기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라인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해봐야겠다. 그러고 이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의 추세는 예전에 저항대 라인, 첫 번째 저항대, 두 번째 저항대 확인하고 지금 내려와서 이전에 1차적인 목표가 라인까지 뚫린 상태다. 자, 그렇다면 상승 이후에 저항대를 맞고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내려오면서 새로운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새로운 지지라인이 어디냐? 1차 목표가 맞고 내려왔던 구간, 여기서 이전의 음봉의 시작 지점과 일치하죠. 자, 그렇다면 새로운 지지라인은 지금 구간에서 630원 정도 될 겁니다. 630원 정도까지는 이 코인이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위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맞고 지지를 받고 올라와서 이전에 음봉의 시작 지점, 이번엔 또 반대입니다. 예전에 목표가 1차 목표가 라인 구간이었던 이 라인 얼마입니까? 680원대, 670원대를 돌파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이런 전략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코인이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예전처럼 그냥 올라갈 때 우르르 불나 방식의 매매는 정말 안 좋고 이제는 이럴 수밖에 없는 매매가 된다는 거고, 항상 매수하실 때 그리고 공략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나오는 그런 용기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님도 그렇고 여러 전문가들이 이 방송을 나와서 공략 코인이라든지 특징 코인을 이야기할 때 차트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이거 보시고 또 이제 공략으로 하셔서 파워레저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축하드린다. 올라갈 때 모든 시장이 같이 올라가서 수익 받잖아요 라고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는데도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꼭 알고 매매를 하신다면 시장이 좋을 때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레저 비트마루님께서 2월 25일에 공략 코인으로 제시해주셨던 코인인데요. 5일 만에 22%가량의 최종 목표 달성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매매 전략 AS 도와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특징주는 누사이퍼입니다. 누사이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하시고 계셔서 조금 제가 들고 와 보았는데요. 우선적으로 업비트 이슈가 있었죠.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뭐 공지사항에 업비트에 뭐 누사이퍼랑 T랑 뭐 스왑을 해준다 해서 공지 보시면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새로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 궁금해 하시는 게 누사이퍼를 T로 스왑을 해야 하나요?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에 누사이퍼 종목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제 스레스 홀드라는 새롭게 이제 합병한 종목으로만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업비트 지금 뭐 누사이퍼랑 이제 스레스 홀드 같은 토큰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같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누사이퍼 이따가 차트 보면서 얘기해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보다는 차트가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 이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가스비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지갑에 옮겨서 요 가스비까지 부담해야 되는 이런 가스비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중적으로 난 물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스비까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우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누사이퍼로 들고 계셔라. 우선적으로 추가적으로 공지가 뜨면 그때 가서 바꿔도 늦지 않다. 요거랑 이제 만약에 내가 물려 계신다면 물려 계신 금액만큼 지금 그냥 이제 매도를 하시고 누사이퍼 종목을 그냥 원화로 사시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가스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업비트 이제 거래 수수료가 조금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가스비에 비교해 봤을 때 업비트 거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토큰 비율이 3.26개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스레스 홀드 가격이 192원인데 192원에
192원에 3.26을 곱하면은 정확히 누사이퍼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누사이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매도하셔서 그 매도한 금액만큼 이제 그냥 스트레스 홀드로 가지고 가시는 이런 식으로 그냥 바꾸셔도 정말 복잡하지 않게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가스비를 내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원화로 그냥 바꿔서 내가 물린 만큼 지금 내가 조금 물려 있는 만큼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면 되니까 물린 만큼 이렇게 바꾸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럼 누사이퍼 한번 차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사이퍼 이거 상장비 맞았는데 상장일 날은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주문도 잘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 정말 쉽기 때문에 상장날 절대 매수 금지고요. 우선 보시면은 기존에 쭉 빠지는 추세 라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쭉 빠지는 추세 라인이 있었고 여기 부분에서 추세 이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고 여기 쌍바닥 잡아주면서 우리 RSI 비율 다이버넌스가 일어나오면서 이제 다이버넌스는 이제 지표는 올라가는데 차트는 이제 그대로인 요런 상승 다이버넌스가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정말 좋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는데 갑자기 뭐 합병 이슈와 함께 정말 좋은 모습 그리고 기존에 여기 840원 라인 뚫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 꼬리 부분 지지를 받았던 라인인데 지금은 저항 부분인데 상장 빔 합병 빔에도 불구하고 여 라인 지지받지 못하고 지금 괜히 조금 안 좋게 지금 쭉 빠져서 다시 하락 패널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괜히 이슈가 불거지면서 합병 자체는 5억 개의 유통 물량을 100억 개로 좀 줄이는 어떻게 보면 호재인 합병이지만 일단은 조금 좋지 못한 모습 어제만 10% 빠지고 지금 현재도 조금 마이너스 7% 이상 빠지면서 좀 좋지 못한 조금 오랫동안 조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다시 온 것 같고요. 위에 계신 분들은 너무 손절 금액이 크다면은 조금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손실 금액이 그렇게 작지 않다, 10% 내외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털고 나오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의 특징주 누사이퍼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공략 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공략 코인은 폴카닷이라는 코인인데요. 왜 폴카닷을 가지고 왔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말씀을 드렸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코인 중에 하나가 폴카닷입니다.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폴카닷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원을 하든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폴카닷을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시간 관계상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폴카닷 차트를 보시면 제가 여기를 지금 찍어놨습니다. 이 구간이 뭐냐면 삼각수렴에 따른 하락 패턴이에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자, 고점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지 라인은 똑같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이 지지였어요. 그런데 이 라인을 삼각수렴에서 밑으로 뚫리는 순간 그 라인은 어떤 걸로 바뀌냐? 바로 저항대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상황에서 저항대 라인을 받고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차트가 깨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저항, 아까 찍어놓은 구간과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죠, 똑같이. 자, 그런데 왜 이 코인을 지금 노려보냐라고 하냐면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크라이나 지원 코인에 폴카닷의 이름이 있다. 폴카닷도 무엇인가 활용성이 조금 더 생기고 있다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가장 큰 밑골입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파워레저랑 비슷한 코인이에요. 자, 내려가다가 정말 다 뚫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갑작스럽게 밑골을 달고 올라오면서 예전의 라인들을 뚫어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거래량은 이전에 물렸었던 분들의 거래량이지 여기서 새롭게 매수세에 대했던 거래량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고 매도하는 투자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지금 구간에서는 저항대를 돌파하는데 실패했지만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지지라인이 예전에는 지지라인이 이곳이었다면 이제는 지지라인을 조금만 더 올려줘서 지금 여기 밑꼬리 라인 여기 있죠. 자, 이 라인까지만 지지라인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저항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좀 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려가시는 거를 조금 더 지켜봤다가 돌파할 때 다시 뚫고 올라갔을 때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공략을 하시면 되냐면 심리적인 지지대 라인이 지금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씩 매집을 하시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먼저 돌파해야 되는 구간이 새롭게 지금 저항대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바로 요 라인이겠죠. 만약 돌파를 했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저항대 라인 구간 그리고 이전에 맞았던 구간과
올라갔을 때 돌파하지 못했던 구간인 22,800원을 1차 목표가로 가져가시고요. 항상 최종 목표가, 최종 반매도 수익 실현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여기서 도지형 상승 패턴으로 한번 크게 나왔던 구간이 있죠. 자, 이 라인은 24,100원입니다. 그래서 24,100원까지는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간 다음에 이 라인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조금씩 매집하는 전략을 좀 사용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함께 3대 코인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에서 참고해야 될 점 강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 공략 코인은 이제 코스모스입니다. 전망도 너무 좋고 차트도 너무 좋아서 가져와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우선적으로 뭐 다른 이제 뭐 자산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이제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쓰인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올해 트렌드 중 하나가 너무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 코인들을 한 번에 연결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게 부각되면서 지금 코스모스가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큽니다. 약 11조 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라고 봐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시가총액 안정적으로 들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이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지금 41,260원 정도 이제 와 있습니다. 우선 코스모스 최근에 이제 큰 상승 세 번의 이제 천장을 테스트하고 지금 쭉 빠졌죠. 쭉 빠졌는데 지금 외바닥 잡아주고 V자 반등 해주고 있습니다. V자 반등 잘 해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21선 뚫었고, 그럼 지금 61선까지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좀 보시면은 그렇게 뭐 유의미하게 많아지진 않았지만 좀 점차 이제 확대되면서 거래량을 조금 동반한 그런 21선 그리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와 주었고요. 지금 오늘 지지를 받는 요 라인, 밑꼬리 라인이 지금 보시면 61선에서 지금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인데 지금 잘 보시면은 요 라인이 기존에 이제 저항을 받았던 라인입니다. 이 라인 4만 원대 약 4만 원에서 39,700원 정도, 700원대 라인이 기존에 이제 저항을 가능하게 받았던 요 라인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어서 지지 라인 밟고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여기 상승한 부분을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윗꼬리까지 정석적으로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이제 왼쪽 어깨에서 터지고 머리에 터지고 오른쪽은 조금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교과서적인 모습은 실제 차트에서 좀 찾기는 어렵지만 헤드앤숄더 부분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거, 지금 상승 추세의 이제 어깨 라인에 진입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보시면은 지금 61선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이 라인 지금 상승 추세의 라인에 지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추가적으로 MACD 같은 지표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코인에 지금 탑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 매수 추천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여기 윈 라인, 데드캣 바운스 내려가다가 한번 튕긴 요 라인을 45,000원 여기 라인을 한번 1차적인 매도가 여기서 반 정도 보시고, 만약 이 라인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전 고점, 전 어깨 라인 정도 약 한 5만 원대 라인까지도 지금 약간 노려볼 수 있는 좋은 위치, 좋은 상승 추세의 위치에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카이버 네트워크 굉장히 많은 수익을 봤었죠.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 라인에 어깨 라인 딱 올라와주고 그 정도 라인 지지 받아주고 뚫어준다면은 굉장히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전고점 뚫고 올라가 주었는데, 지금 코스모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어깨 라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매매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지를 받았던 약 38,000원 정도 잡고 38,000원이 아니라 38,500원, 38,500원 정도 잡고 조금 타이트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님의 공략 코인이었던 카이버 네트워크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요. 코스모스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제시해주신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는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 머지않은 불장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저점 매수할 코인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